괜찮아. 후반기에는 그런 괜찮아요. 아이폰이니까. 나 조용히 봐. 머리 아파. 오케이. 내가 그렇게 만만해? 아, 그 끝났죠 이거? 그럴 수 있지. 끝났죠. 진도 나온다. 인도요? 밴드. 완전 우리 주태 안 나와주세요. 아, 채점 아직 안 끝났어요. 아, 빨리 인수분해까지. 이거 진도 빨리 딱 끝내고 채점 딱 해져 있고 오늘은 빨리 딱 할 거야. 아, 알려주셔야 되는데. 아, 너무 힘들어 이거. 다음 주에 알려주세요. 목요일에 한 번이야. 자, 여기가 2차 방정식이죠, 맞아요? 예. 예. 맞아. 이런 얘기 드려서 좀 죄송한데 이제 시작이에요. 허수할 때도 이제 시작이야. 없어요. 항상 이제 시작이야. 맞아요? 아니, 봐봐. 당신들한테 허수를 가르친 거는 무슨 느낌이냐면 초등학생들한테 정수 가르친 거랑 똑같아요. 싸웠는데 저도 안 배우지 않아요. 자연스 배워. 중1 올라와가지고 정수 이제 가르치는 거랑 똑같지. 맞냐? 그런 느낌. 말하고. 자, 간다. 자, 그 특강 쪽부터 먼저 볼게요. 필요한 내용입니다. 104페이지. 와우. 그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요. 방정식이라는 이론을 이제는 처음 들어갈 때 중학교 느낌이랑 좀 다른 거는 이런 거예요. 시선이 필요한 게 뭐냐. 자, 이런 거예요. 자, 몇 차? 1차. 아, 눈비라고 할게. 똑똑한데? 자, 몇 차? 1차. 땡. 아, 1차 방정식. 땡. 등식. 땡. 1차인지 모름. 아, A가 0일 수도 있으니. 그렇지. 그게 고등 방정식의 좀 핵심이에요. 중등 교과과정 보면요. 저 최고차항이 0이 되던 말던 관심이 없어요. 2차는 그냥 2차라고 주고 3차는 3차라고 줘요. 오케이? 그거 알아서 맞춰서 주는데 고등은 이제 생각을 해야 돼. 알겠지? A가 0이면 좌변이 0 곱하기 X는 B꼴이 됩니다. 그쵸? 예. 그 여기서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눠져요. 왼쪽에서는 할 게 없고요. 우변이 이제 B의 값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B도 만약에 0이라면 0 곱하기 X꼴이 0이 되는 것인데 이걸 만족하는 X값은 무수히 많다. 오케이? 이거를 부정이라고 합니다. 네거티브라는 뜻이 아니에요. 정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됐죠? 됐음? 예. 두 번째, 만약에 B가 0이 아니라고 하는데 모든 X에 대해서 좌변은 지금 0, 맞지? 예. 그렇지만 우변은 지금 현재 0이 안 되는 상태. 긍정. 맞아요? 그럼 이런 X값은 존재한다 안 한다? 안 안 한다. 해가 없. 해가 아예 없다. 이거를 불능이라고 합니다. 아, 틀렸다. 그래서 이해를 하실 때는 없어? 위에 거는 해가 무수히 많아서 금발한. 하나로 정할 수 없어서 X값을 정할 수가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네. 밑에 거는 애초에 X가 자체가 없어. 해가 없음. 해가 존재하지 않아서 X값을 정할 수가 없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됐나? 자, 내가 이렇게 딱 가는 순간 몇 차 방정식? 1차. 그치, 1차 방정식. 1차 방정식의 해는 무조건 몇 개? 한 개. 한 개. X는 A분의 B. 양변을 A로 나눌 수 있는 근거에 해당하죠? 됩니까? 이렇게 됩니다. 괜찮지? 별 어려운 건 아니고 고등교과 과정 안에서는 이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최고차가 나눠지는 것 자체도 일단 이해하셔야 돼요. 이게 풀이 과정이 시작일 수 있어요. 그죠? 어떤 차수로 보면은 어떤 2차식인데 그게 2차식이라고 단정 지을 수 없는 상황이죠. 최고차의 개수가 뭔지 모르니까. 그래서 시작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0인 경우, 0이 아닌 경우로 나눠서 풀잖아요. 밑으로 내려가 볼게요.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방정식. 이거는 봐봐. 자, 따라해. 절대값은 절대값은 그 개념이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않는다. 그래서 그래서 풀이 과정이 풀이 늘 똑같다. 똑같다. 얘가 A던지 마이너스 A던지 결정하는 기준은 절대값 안쪽 식의 부호
0 이상이던가 0 미만이던가로 나눠집니다. 괜찮죠? 네.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이 풀이 과정은 알겠지? 예를 들어서 자 거기 밑에 있는 예제인데요. 자 방정식 절대값 포함하는 방정식을 좀 맛이라도 좀 보고 지나가자고. 2x 플러스 7 이걸 풀고 싶다. 오케이? 오케이? 자 첫 번째 절대값이 보인다. 맞아? 오케이? 범위를 나눈다. 1번 절대값 안쪽에 있는 시계값이 0이 되는 것을 기준. 그럼 기준이 뭘까요? x는 1이 기준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x1 이상 2번 x1 미만으로 나누세요. 그죠? 첫 번째 x가 1 이상이라는 거는 x-1이 0 이상. 네. 그럼 절대값이 풀어질 때 그냥 풀린다. 맞음? 예. 이걸 갖다 풀면 됩니다. 근데 얘 넘기면은 x값 뭐 나와요? 7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8 나오죠. 그런데 내가 구한 이 x값이 이 해당 범위를 만족하는지를 확인해야 돼. 오케이? 네. 왜냐면 x가 1 이상이다라고 가정하고 문제를 푼 거기 때문에. 근데 나온 결과가 만족해야 안 해요? 아니에요. 만족하지 않죠? 이게 1 이상이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러면 얘는 해로 채택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됐죠? 네. 두 번째, x가 1보다 작다라고 하자. 그럼 절대값이 풀어질 때 뭐가 달려요? 앞에 음해보호가 하나가 생기는 거죠. 네. 그러니까 마이너스 전개하시면 이렇게 되시는 건데, 네. 자, 이거는 얘가 넘어갈 때 3x고요. 얘가 넘어가면 마이너스 6이라서 x가 마이너스 2가 나옵니다. 이 x값이 이 범위 안에 있는지. 있어요. 오케이. 그럼 얘가 해가 되는 거예요. 오. 괜찮죠? 오케이? 그래서 풀이 과정이 늘 똑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시작이 늘 이렇다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럼 자, 질문. 절대값이 만약에 2개야. 그러면 기준이 몇 개로 늘은 거예요? 2개로 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잘 봐라. 찍어봐. 기준. 0 하나, 1 하나. 얘가 0 되는 값이랑 얘가 0 되는 값을 기준으로 잡아서 네. 그럼 쪼개고 쪼개면 구간이 몇 개로 나눠집니까? 세 개. 3개로 나눠지죠. 1번, 2번, 3번으로 나눠서 푸시면 돼요. 1번은 x가 0보다 작을 때, 2번은 0 이상, 1 미만, 3번은 1 이상 나눠서 푸시면 됩니다. 그럼 각각의 이제 나눠서 풀 때마다 x값이 한 개씩 나올 거긴 한데 이 범위 안에 들어있는지를 확인하시면 뭐가 커트가 되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끝이야. 이게 끝이야. 안 어려운 됐음? 그리고 나중에 가면 이 부분을 그래프로 풀 수 있는 방법이 생깁니다. 알겠지? 일단 지금 당장에선 얘기 안 할게요. 알겠죠? 나중에 부등식 쪽에서 이거 또 나옵니다. 그죠? 절대값을 포함한 부등식이 또 나와. 근데 그걸 풀 때도 풀이 방식이 똑같아. 구간으로 나눠놓고 얘는 방정식을 풀었죠. 그거는 부등식을 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연립 부등식을 풀면 되는 거예요.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가는 거죠. 넘어갈게. 자, 2차 방식 들어가겠습니다. 본격적이에요. 잘 좀 들어봐봐. 자, 2차 방정식이고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고차 방정식. 우리가 다루는 고차 방정식은 2개밖에 없어요. 3, 4차. 3차 방, 4차 방. 3차 방, 4차 방의 기본이 되는 이제 이론이 2차 방입니다. 우리가 3차 방정식을 3차 또는 4차를 인수분해할 때 3차는 조립제법 몇 번? 2번. 1번. 한 번. 아. 4차는 조립제법 2번이었죠. 그랬던 이유가 뭐죠? 3차는 한 번 조립제법 하고 나면 나머지 남는 부분이 2차이기 때문에. 아. 그치? 무슨 말인지 이해돼? 네. 고차 방정식의 풀이는 그러면 3차 방정식 또는 4차 방정식의 근을 구할 때 뭘 활용해요? 인수분해 활용해요. 인수분해 직접 해가지고 능령 처리해가지고 똑같이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풀이 과정이 인수분해랑 똑같겠죠? 고차 방정식 맞죠? 네. 그럼 3차는 4차는 결국 조립제법 과정을 거쳐서 1차 쪼개고 나머지 1차 2개 쪼개고 나머지 그러니까 여기가 이 나머지가 뭐라는 거예요? 2차 여기가 2차 이렇게 쪼개질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여기서 나오는 이 2차식 또는 얘 다 2차 방정식의 모든 이론을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됐죠? 그러니까 조립제법 한 번, 얘는 2번 이렇게만 하면 되는 거예요. 됐죠? 2차만 본격적으로 좀 들어갈게요. 거기 첫 번째 일단 첫 번째 마인드 자 2차 방정식
자, 여기 앞에 꾸며주는 말. x에 대한. 오케이? 2차 방정식이라는 말이 있으면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꼴에서 a가 절대로 0이 되지 않는다라는 걸 암묵적으로 가정하고 있는 조건이다. 알겠지? 네. 첫 번째 조건이 뭐야?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라는 말이 있으면 a가 절대로 지금 0이 되지 않는 상황을 가정하고 있습니다. 알겠죠? 그런 말이 없다면 고려해야 되는 거죠. 오케이? 얘가 0이 될지 안 될지 모르잖아요. 그죠? 얘가 0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건데요? 얘가 사라지죠? 네. 그럼 다시 무슨 논리로 바뀌어요? 이 논리로 바뀌는 거죠. 아. 알고리즘 됐어? 네. 근데 이제 a가 0이 되지 않는다면 얘는 2차 방정식인 거예요. 그때부터 2차 방정식 이론을 모두 다 쓸 수 있다. 오케이? 기존에 배웠던 거 떠올려볼까요? 좀 메커니즘을 설명 좀 드릴게. 2차 방을 갖다 배우게 되면은 우리가 처음에는 이제 2차 방정식에 대한 풀이를 배우게 됩니다. 그죠? 몇 가지 있었죠? 영순위부터 말해봐. 영순위. 2차 방정식 풀 때 가장 많이 쓰고 일단 1차적으로 무조건 생각해야 되는 것. 무슨 분해를 사용하나? 오케이. 첫 번째 인수 분해를 사용합니다. 이런 생각들은 변하지 않아요. 알겠죠? 똑같아. 두 번째 근해 공식. 근해 공식. 인수분해가 되지 않는다면 근해 공식을 갖다가 일단 생각해 본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특수. 완전 제곱식. 우리가 일반적으로 2차 방정식을 풀 때 사용하지는 않지만 이 테마가 있잖아. 그걸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테마가 있잖아. 완전 제곱식 조건을 활용하는 것. 세 번째가 특수한 조건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문제를 풀 때 완전 제곱식을 이제 바꿔가지고 근을 구하진 않아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이거는 이제 완제 조건을 활용하는 거. 완전 제곱식 만드는 걸로 일단 근을 구하는 방식은 이거 자체가 테마가 되기 때문에 이걸 물어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절반의 제곱 뭐 이런 거. 완전 제곱식 만드는 거. 오케이? 그리고 완전 제곱식을 이용한 풀이 방법을 일반화한 것이 근해 공식이에요. 기억나시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구조는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구조가 깨지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중요한 건 이거. 그죠? 그리고 근해 공식으로부터 파생되는 내용이 예로부터 파생되는 내용이 다시 판별식이라고 하는 개념이 하나가 이제 생기고 두 번째 근과 계수의 관계. 근과 계수의 관계.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해 공식으로부터 나온 개념이 다시 두 가지로 쪼개지는 거죠. 판별식이랑 근과 계수의 관계 이런 느낌. 그래서 2차 방정식의 구조는 딱 이 정도로만 빠삭하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좀 다른 점은 뭘까요? 이건 여기까지는 3-1이랑 똑같아요. 그죠? 그리고 3-1에서 이걸 배우지 그러니까 교육과정에 이거 없어. 이걸 배우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은 배웠죠? 네. 맞아요? 보통 다 선생님들이 가르치시니까, 그지? 그래서 별반 다르진 않아. 근데 뭐가 달라지는 걸까? 수의 체계가 달라졌어요. 아. 그때는 실수 체계에서 2차 방정식을 다뤘었잖아요. 우리는 복수. 복소수 체계. 우리는 복소수 체계에서 2차 방정식을 다루기 때문에 분명히 그 미묘한 차이점이 있을 겁니다. 그 차이점이 출제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됐죠? 정리하자면 이런 거. 들어가 볼게요.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자, 첫 번째 근의 종류가 이제 다양해졌다. 첫 번째, 자 x제곱 우리가 늘 풀던 방정식, 이런 방정식은 그냥 실수인 근을 갖습니다. 그죠? 실수인 근을 갖는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여태까지 풀어서 답을 냈던 근은 다 실수였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수체계가 실수밖에 없으니까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 실수인 근을 이제 부르는 말이 실근. 그렇지? 자, 실근이라고 하면 실수인 근을 뜻합니다. 근데 우리가 수체계가 확장되지 않았습니까? 네. 모두 가능해졌어요. 어, 그렇죠. x제곱이 마이너스 1이 되는 것도 우리가 x를 풀마 i라고 해서 이제 구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지? 그러면 이 허수인 근을 갖다 부르는 말이 허근. 허근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래서 근의 종류는 일반적으로 실근과 허근으로 나눠집니다. 됐죠?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돼요. 용어 정리했어요? 자, 밑으로 내려갈게요. 인수분해를 이용한 풀이 방식. 끝. 근해 공식. 안 외우신, 설마 못 외우신 분 없죠? 네. 자, 짝수 공식까지 필수 암기. 짝수일 때 공식까지 필수 암기. 알겠지? 여태까지 사용하지 않으셨던 분들도 싹 다 외우세요. 알겠죠? 이게 3-1에서는 이제 필수가 아니었어. 조금 불편할 뿐이었죠?
짝수 공식 모르면 굉장히 불편합니다. 이제 앞으로 알겠죠? 짝수 공식까지 이제 빠르게 좀 암기하시고, 오케이? 참고로 짝수 공식에 대한 유도 과정은 짝수 공식을 4분의 D라고도 표현을 하면 돼. 짝수 공식을 4분의 D라고도 표현하거든요. 이제 불러봐라. 근의 공식 불러봐. 원래 일반적으로 2A분의 네. 마이너스 4 이거지? 맞아? 근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방정식이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꼴일 때 얘기하는 거죠. 맞죠? 네. 근데 짝수 공식이라는 건 뭐냐면 1차항의 개수가 짝수인 거예요. 즉 b라고 하는 게 2 곱하기 b의 프라임 꼴로 일단 나타내져 있을 때. 네. 오케이? 그러면 짝수 근의 공식을 유도하는 과정은 이 근의 공식에서 b 대신에 뭘 갖다 집어넣고 정리한 것과 같다. 그렇죠. 2b 프라임을 집어넣고 정리한 것과 같다. 그치? 그럼 b 자리 대신에 2b 프라임을 갖다 집어넣으시면 이렇게 돼요. 프라임의 제곱이 이렇게 마이너스 4ac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돼요? 네. 근데 여기서 요 안쪽에 요 판별식 부분 봐봐. 4로 끄집어 내는 게 가능하잖아요. 그럼 루트 안쪽에서 4는 루트 바깥쪽으로 나올 때 2로 나옵니다. 네. 그죠? 그러면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루트의 안쪽에 b'의 제곱 마이너스 ac가 나오고요. 위아래로 뭐 나누시면 될까? 2로 깔끔하게 딱 나눠주면은 짝수 공식이 완성이 되는 거죠. 됐죠? 됐음? 네. 그래서 이거를 보통 이제 4분의 D라고도 표현을 해요. 그래서 짝수 공식 같은 경우에는 이걸 갖다 표현할 때 4분의 D라는 걸 썼습니다. 진짜 D라고 하는 것을 얘를 4로 나눈 거. 오케이?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풀이 과정에서 적어드릴 때 4분의 D라고 하는 거는 판별식의 짝수 공식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거 말하는 D. 판별식. 그렇지. 요게 요거다. 4분의 D. 됐어?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네. 왜냐면 일반적으로 이제 b제곱 마이너스 4ac에서 이거를 4로 나눈 게 얘니까요. 됐음? 이렇게만 설명할게. 근의 공식 모르는 사람 없으니까. 됐지? 그다음 나중에 2차 함수 가시면은 2차 함수 가시면 결국엔 이렇게 얘기할 거거든. 2차 함수는 2차 방정식이랑 똑같아. 이렇게 엮으면서 이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럴 때 근의 공식이 갖는 2차 함수적인 특징 중에서 근의 공식이 갖는 의미가 더 있습니다. 그때가 설명드릴게요. 일단. 넘겨도 될까요? 이 정도 일반적으로 유도하는 증명 과정은 아래쪽에 이제 설명되어 있죠. 이거 완전 제곱식으로 고쳐서 푸는 것의 일반화. 그게 근의 공식이다. 됐지? 넘길게요. 2차 방정식 푸는 건 안 할 거야. 너네 잘 할 것 같으니까. 이거 해보자. 필수 2번 해보시면 이제 이런 거 처음 보잖아요. 처음 보시죠, 이런 거? 앞에 개수가 맨날 정수인 것만 일단 다루다가 유리수 개수인 것만 다루다가 갑자기 실수 개수로 확장되니까 정신을 못 차리겠어, 그지? 근데 너네 생각을 해봐. 너네 일반적으로 방정식 풀 때 x제곱의 개수는 몇이었으면 좋겠습니까? 1이었으면 좋겠죠. 맞죠? 그래야 인수분해가 편하니까요. 똑같아요. 얘가 1이 되기 위해서는 이 개수로 다 나눠주시면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x제곱이고 이거는 마이너스 루트 2 마이너스 1분의 루트 2 플러스 1의 x 유리화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 뒤쪽은요 플러스 루트 2 마이너스 1분의 2 정도로 정리가 돼요. 됐지? 네. 자 유리화하면 자 x제곱이 되고요. 얘는 어차피 합작공식 쓸 거니까 2 빼기 1로 가니까 없어지고 네. 이거 완전 제곱이지. 맞아? 앞에 거 제곱 뒤에 거 제곱 때문에 3 2a 2루트 2의 x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뒤쪽은요? 얘 1로 나가고 그 다음에 2의 루트 2 플러스 1 그러면은 어차피 그 부분에서 2 곱하기 루트 2 플러스 1 정도밖에 안 보이죠? 맞아요? 얘네 합이 얘가 만들어지는 게 보입니까? 마이너스 뭐가 이상하다? 2 루트 2 곱하기 맞죠? 네. 마이너스 이렇게 붙어야 되는 거 맞지? 이렇게 네. 뭐가 이상하다? 2루트 2가 안 나오고 뭐가 이상하다? 어디가 이상하다? 인수분해가 안 되니? 돼야지 맞는 건데 어디가 틀렸지? 플러스 2
이렇게 쪼개는 게 아니에요. 이게 안 되잖아. 그치? 네. 여기가 안 되면은 이렇게 가는 수밖에 없죠. 2루트 2 플러스 2니까 네, 이제 이게 맞죠. 얘랑 얘 이렇게 가야지. 아 위에가 2. 여기가 2지. 네. 이렇게가 맞지? 부호는 둘 다 마이너스예요. 이렇게 됐죠. 개수가 맞는 식으로 일단 인수분해야 돼요. 이것도 안 되면 그냥 근해 공식 써도 돼. 근해 공식은 이제 ABC 값에 관계없이 ABC가 그냥 복소수책여도 상관없이 다 성립하는 거고. 넘어갈게요. 이렇게 해서 인수분해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최고차 개수로 나눈 다음에 앞에 개수 1로 만들어 놓고 뒤쪽에 인수분해를 생각한다. 이 정도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필수 3번입니다. 자, x에 대한 2차 방정식 a가 절대로 뭐가 될 수 없다. 일단 2차항 개수가 a-1이에요. A가 1이 될 수. a가 1이 절대로 될 수 없다. 이게 지금 깔려있는 조건이지. 네. 그 다음에 근이 1이니까 뭐 하십니까? 대입하시죠. 대입하는 거 안 할게. 그 밑에 그냥 풀이 다 적혀 있죠? 대입해서 a 값 찾고 그 다음에 뭐 구하는 거죠? a 값 다시 집어넣어서 1을 구하시면 되는 거죠. 맞죠? 네. 조금 저는 다른 방식으로 좀 보여드릴게요. 이게 늘상 다 되는 건 아니야. 식이 좀 예쁘게 좀 꾸며졌을 때만 되는 이제 이론인데 거기 이제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니까 a는 일단 1이 되면 안 되는 건 맞고요. 그 다음에 a a 값을 구하는 과정 자체가 설명 잘 들어 멍 때리지 말고 근이 1이라서 1을 대입해서 a를 구하죠. 분자계산 한번 써보겠습니다. 오케이? 네. 봐봐. 방식이 이렇게 돼 있지. 이거 맞아요? 네. 근각에서 한번 써볼게. 한 근이 얼마라고 나와 있어? 1. 한 근이 1이지. 근데 하나 뭔지 모르지. 네. 뚫어놔. 자, 첫 번째. 자, 두 근의 합을 갖다 먼저 보겠습니다. 자, 두 근의 합은 a제곱 마이너스를 뭐로 나눈 거? a 마이너스 1로 나눈 거. 인수분해 대시니까 뭐 나온다? a 플러스 1 나온다. 그럼 나머지 한 근이 a가 되겠군요. 네. 얘가 1이니까 얘가 a가 되겠군요. 그쵸? 네. 두 번째, a를 아직도 못 찾았어. 곱조건 확인합니다. 자, 두 근의 곱조건은 이렇게 확인하는 거다. 그치? 네. 얘가 나가 떨어지죠? 두 근의 곱은 얼마예요? 2죠. 그것이 1 곱하기 a인데 a가 2가 나온다. 이렇게 해서 바로 구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이 구했으면은 집어넣고 x제곱 마이너스 2x 그리고 여기 a 제곱인가요? 이렇게 인수분해 안 되니까 근해 공식으로 정답 내시면 됩니다. 짝수 공식이죠. 여기 보이시죠? 자, 1 프레마 루트 1 마이너스 4 계산하시면 1 프레마 자 여기 잘 봐라. 여기가 바뀌는 거라고 그랬어. 봐. 마이너스 3이지. 네. 마이너스는 어떻게 한다? 뭐로 뺀다? i로 뺀다. 네. 제가 가르쳤어요. 오케이? 3 i 허근입니다. 오케이? 그리고 중요한 사실 하나. 2차 방정식이 허근을 근으로 만약에 갖잖아요. 그러면 요 갖는 형태 보세요. 하나는 1 플러스 루트 3i고 나머지 하나는 1 마이너스 이제 무슨 관계? 혈례복소수. 오케이? 자, 놀랍게도 2차 방정식이 만약에 허근을 갖는다면 두 근이 무조건 혈례 관계입니다. 오케이? 무조건 허근은 혈례야. 혈례로 가져야 돼. 오케이? 그러니까 만약에 2차 방정식에서 한 허근을 줬다. 다른 하고 두 개 다 준 거예요. 약간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이면 되지. 이거 뒤쪽에 혈례근 얘기할 때 나오는 거.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거기가. 여기까지 됐니? 네. 절대값 기호 포함 방정식. 일단 첫 번째. 거기 첫 번째 케이스 보시면은 이런 거 있을 거야. 봐봐. 1번 문제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절대값 기호가 몇 개 있다. 하나 있고 그것이 형태가 무지무지 간단함. 오케이? 근데 이런 경우는 이렇게 간다 보통. 오케이? 자, 실수. 자, 성질에 따라 어떤 것을 제곱한 것과 그것의 절대값을 제곱한 건 무조건 같죠. 이건 실수 성질이에요. 네. 맞니? 그렇다면 우리는 이 방정식의 형태를 이렇게 이해해도 좋을까? 네. 맞아요? 이렇게 이해해도 좋죠. 맞습니까? 네. 이 상태에서 인수분해를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녀석의 근은 이렇게 이
이것의 근이 얼마인지가 나오겠죠. 무슨 말인지 안 보이시면 치환하시면 돼요. t로. 오케이? 근데 인수분해가 지금 현재 안 되는 상태니까 근의 공식을 무조건 써야 돼요. 그죠? 아, 어떻게 되지? 마이너스 1의 풀마 루트 b 프라임이 얘잖아. 얘 제곱하시면 1 빼기 ac 이렇게 되는 거 맞을까요? 그럼 결론이 뭘까? 절대값 x 값이 마이너스 1 풀마. 야, 절대값은 0 이상이어야 돼, 그지? 네. 그러니까 절대값 x가 될 수 있는 값은 얼마니까? 마일 플러스 루트 6 됐지? 네. 따라서 절대값 풀어주시면 x는 이것의 풀마.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이렇게 해서 두 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됐죠? 다른 풀이에 적혀 있는 게 얘야. 알겠지? 그래서 이런 형태 같은 경우는 그냥 이 풀이로 가는 게 그냥 속이 편합니다. 알겠죠? 네. 두 번째 거 같은 경우에 이렇게 갈 수가 없으니까 범위 나눠서 구하는 게 맞아요. 오케이? 범위 나눠서 구하는 건 제가 안 할게요, 일단. 자, 절대값 안쪽에 들어가 있는 식이 x-1이니까 누구를 기준으로 나누면 돼요? 얘가 0 되는 기준이 x가 1이니까 1을 기준으로 나누면 되죠. 1번 x값이 1보다 작을 때, 2번 x값이 1 이상일 때 나눠놓고 풀어주시면 됩니다. 됐죠? 네. 살짝 계산이 약간 좀 많이 들어가죠. 노가다죠. 넘길게요. 2차 방정식의 활용 잘 활용하시면 됩니다. 많이 풀어보셨죠 이런 거? 네. 3-1 문제 풀 때도 이런 거 진짜 많이 풀었어요. 활용 문제. 오케이, 제가 따로 체크 안 해드려도 될 것 같고 특강 가우스 계열 포함한 방정식 교육과정 외웁니다. 잘 요즘에 잘 안 나오더라고. 근데 이건 알고 계시는 게 좋지. 그리고 가우스 기호는 그 이제 뭐지? 나중에 정수 부분, 소수 부분 이런 거 이제 얘기할 때 좀 많이 쓰는 이론이긴 한데,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예요. 어떤 x의 x를 넘지 않는 최대 정수야. 일단 이론 자체는, 그지? 이거 기호의 뜻 자체가 x를 넘지 않는 최대 정수인 것이다 라는 거죠. 굳이 치면 이제 버림의 아이디어입니다. 버림. 오케이? 굳이 치면 버림의 아이디어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가우스 2.7은 뒤에 소수점을 버려서 2로 내는 거예요. 이런 느낌. 굳이 치면 버림의 아이디어인데 양수 쪽에서는 안 헷갈리죠? 네. 여러분들이 많이 실수하는 건 음수 쪽에서요. 아, 절대값 마이너스 2.7이라고 하면 이걸 괜히 변수를 마이너스 2라고 정답을 내고 싶어 하는 거죠. 안 되죠. 안 되죠. 이게 주의점이죠. 맞아요? 그러면 음수 쪽에서는 어떻게 확인하는 게 조금 유리하다? 플러스. 무조건 수직선이지. 마이너스 2.7이 어디쯤 찍혀 있는지를 확인하시면 마상과 마이너스 2 사이 요쯤에 찍혀 있죠. 얘를 넘지 않는 최대 정수는 당연히 마이너스 3이라고 해석하는 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음수 쪽에서는 수직선을 찍어보면 안 헷갈려요. 됐죠? 이런 느낌으로 가는 게 맞지. 이게 지금 가우스예요. 그러면 가우스 기호를 포함하는 얘를 포함하는 문제의 핵심은 뭐예요? 자, 절대값의 핵심은 뭐였죠? 절대값 안쪽을 기준으로 범위를 그 기준 잡아서 나눈다. 이게 핵심이었지. 가우스 기호는 범위를 나눌 때 한 칸 나누기 하셔야 돼요. 한 칸 나누기.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정리 같은 건데 뭐 예를 들어서 x가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범위를 만약에 이렇게 줘. 뭐 2 이상 x 값이 뭐 5 이하일 때 범위를 처음에 이렇게 줘버리고 가우스 기호를 포함한 상태에서 방정식을 줘버려요. 그러면 풀이 과정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자 1번 x값이 2 이상 3 미만일 때 한 칸으로 쪼갭니다. 한 칸 나누기. 자 2번 x값이 3 이상 4 미만일 때 3번 x값이 4 이상 5 이하일 5 미만일 때 그 다음에 4번 x값이 5일 때 이렇게 해서 나누게 돼요. 한 칸 쪼개기. 마지막에 x값 5 하나만 나누는 이유는 뭘까? 여기서 더 이상 5까지기 때문에 더 한 칸이 없기 때문에 그냥 5를 따로 처리하겠다는 거지. 그럼 어떻게 되냐면 x값이 2와 3 사이면은 자, 이 경우에는 가우스 x값이 얼마가 나옵니까? 그쵸. 넘지 않는 최대 정수가 2인 거예요. 얘가 상수값으로 나와버리는 거예요. 범위를 결정하면 상수값으로 처리가 가능하다. 이 경우는 가우스 x를 3이라고 일단 쓸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이게 풀이 과정의 핵심인 겁니다. 한 칸 나눠. 얘는요? 4가 되는 거고 이 케이스는 그냥 그대로 자체가 5가 되는 거고 맞죠? 이렇게 해서 풀이가 진행이 됩니다. 그럼 가우스 포함하는 식에서 이 가우스 x를 이 범위 안에서는 2로 처리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뭔 말인지 되시죠? 뭐 별다른 어려운 건 아니야. 그래서 보통은 가우스는 그 범위에 대한 필충 조건을 잘 알고 계시는 게 좋아요. 공부를 해놓을 때 이 정도는 해놓는 게 좋아. 가우스 x가 어떤 정수, 얘는 무조건 정수 값입니다. 오케이? 정의 자체가 아니라 정의 자체. 얘가 정수인 건데 얘가 정수 n이라고 하자. 이걸 필요 충분이라고 한다 그랬어. 양방향 다 성립 또는 같은 말이라고 해석하는 거야. 같은 말. 얘를 부등식 조건으로 돌릴 수가 있는데 이 가우스 x 값이 정수 n 값을 갖는다는 거랑 똑같은 말이 뭐냐면 x의 범위가 n 이상 n 플러스 1 미만이다. 보통은 가우스에 관련된 정리로서 이 얘를 좀 보통 잘 알아놔요. 오케이? 이 정도만 체크하면 돼요. 그래서 한 칸 나누기가 핵심입니다. 가우스 x 같은 경우. 거기 밑에 풀이 과정 자세하게 잘 나와 있으니까 잘 보시고요. 넘길게요. 자, 2차원식 판별식 얘기하겠습니다. 아씨, 얘기가 길어질 것 같은데? 근데 판별식 한번 얘기하기 시작하면은 걷잡을 수 없어요. 여기까지 하는 거. 뒤에 막 근각의 성능만 이런 거 다 얘기해야 돼. 그럼 오늘 할 일이다. 그러죠. 어차피 우리가 2차 방정식까지가 목표이기 때문에 딱 한 번 남았으니까 목요일날 나가자. 갑자기 안 온 것 같아요. 시험. 과제만 정리 좀 할게요. 맞아요. 시험 그 제가 좀 채점해야 돼. 그래서 시간 좀 이제 풀 시간 좀 마지막에 드릴게요. 쌤입니다. 어디 하셔야 되죠? 일단 복수수는 페이지 50부터 여기부터 하면 되지? 맞아? 네. 한 장, 두 장, 세 장, 여기가. 55쪽까지. 3장. 거기다가 개념원리에 한 페이지 있어. 그거 뭐지? 94요. 94쪽. 이렇게만 해와. 괜찮아요. 꿀게 안 나오고. 이렇게만. 대신에 목요일 날은 과제가 조금 이제 많이 나갈 수 있어요. 승우야 오늘 해보자. 과제는 이 정도만 정리하시고 시간 한 30분 남는데 그냥 문제나 풀어. 어차피 이거 금방 끝나. 여기서 아마 한 장 정도는 하고 갈 수 있어요. 한 장 넘겨서 막 두 장씩 하고 갈 수 있어요. 약이 얼마 안 되니까요. 거기다가 오늘 구강 테스트 나눠드리면은 주태를 먼저 고쳐. 지금 주태를 만약에 시간 안에 못 고치고 간다라고 치면 이게 과제로 나갑니다. 수업은 여기까지만 할게요.